저는 아무래도 기억의 정치, 뭐 혹은 이게 뭐 역사 소설의 정치라고 뭐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뭐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전망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금 가뜩이나 뭐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고 전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좀 한번 좀 바닥을 들여다본달까요? 뭐 그런 기분으로 좀 한번 생각해보자 주시고 모이자입니다. 그런 자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질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잊고 있던 것을 되살리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이로써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서 1980년대 이후 노동자들의 역사, 노동자가 의미 있는 사회 정치적 주체로 구성하게 된 역사를 다시 보자는 게 이번 강좌의 목표 중 하나죠. 선생님이 보시기에 1980년대에서 2000년대를 숨었던 여러 사건 중 노동자 삶의 양식상 일어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정으로서의 변화를 설명해 줄 것으로는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준비했었고요. 만약에 꼽으신다면 그렇게 꼽는 데 삼으신 지표랄까 중거적으로 뭔지 그리고 그게 왜 하필 지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건지 말씀을 주십사 저희가 질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문화연구 10월 대표였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육위원장을 그러다가 이제 노동자의 힘이 생겨나면서 저는 이제 거리를 그만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문화과 한노정연의 전신, 선우정연 등등 또 노동자 기업경영연구소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데서 이제 현장 연구도 하고 또 상담 지원도 하고 하는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연구 10월에서 현장 연구를 꾸준히 이제 하면서 결과들을 이제 그때 나름대로 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은 많이 못 내고 특정한 제한된 목적의 그 자료들을 이제 주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자기들도 한번 조사해달라 고쳐가지고서 문화 실태 조사를 하면서 현장 연구를 이제 좀 규모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책을 묶어낸 것이 이제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이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의 이제 앞부분을 이제 제가 작성한 것이고, 뒷부분에 이제 팀이 같이 또는 혼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찍어내는 증거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제가 보내드렸는데 외면당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똑바로 안 보고 이렇게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보여진 책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했어 도대체 왜 이딴 거 사라졌다니 뭐야 이거 기죽일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무적지게 아무 피드백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읽으신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는데 반응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안 나와서 좀 아쉬웠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건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뭐 아직도 이 얘기가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한 얘기,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제 문화 현장 방법론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것보다도 더 대중화되지 않은 특정한 이제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대중화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인천 민해청에서 이제 작업한 거라서 거기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은 우리들이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지역 운동이라든지 또 노동자 정치를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어떤 근거 될 만한 또 참조할 만한 책 이런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따가 이제 질문에 답하고 많이 나오겠지만 새로운 그 문화 노동자 정치 이런 구체적인 어떤 활동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들을 이 방법론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인데 혹시 이제 구하실 필요하시면 이제 민해청, 인천 민해청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그 좌파 활동가들의 반응은 불합리합니다. 이거에 제껴져서 폐기됐습니다. 강변이라고 이거든요. 예, 그 당시 그랬습니다. 지금은 회계문이는 문화 얘기 막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감당이 안 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책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제 조직 자체 내에서 이 다양한 논의들이나 이야기들을 정리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첫 번째 이제 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시기의 그 노동자 일상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노동자 일상이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조직되어질 것이 아니고 국가와 자본의 어떤 통치 장소로서 이제 더욱더 이제 식민화되어가는 이런 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식에서 이제 노동 현장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연구자들이 이제 현장 연구들을 시작하고 또 현장에 관한 이제 자료들을 이제 정리하는 특히 이제 노동자 문화에 관한 논의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전노력과 이제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작업들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기업 문화 전략에 대한 반대.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신경영 전략에 반대하는 그런 그 운동을 벌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주요 이론적 자원들을 지원했고, 각 주 대기업들을 갖다 프로젝트 현장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그 신경 전략에 대한 어떤 연구 관심들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노동자들의 일상을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그런 아주 전략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제도들을 갖다 도입하려는 이런 시도였습니다. 그것과 이제 노동자 활동가들이 이제 요새 맞서서 싸웠고 그랬죠. 김영삼 정권 때 대대적인 이제 대결이 이제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근데 저희들은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얼마큼 이제 향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인가 예상하는 이런 논의들을 했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노조 활동이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조직이 쫙 올라오는 조직력이 강화된 그런 시기라서 그런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 조직을 통해서 이제 맞설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전국적인 어떤 민주노총 건설의 어떤 그 도구로서 이리저리 이제 동원되었죠. 그래서 뭐 어디건 뭐 신경전략 반대, 시험을 반대 안 하는 데가 없었어요. 투자현장 늘 있었죠. 신인사제도 반대. 그렇지만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하지 않고 운동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호로서 슬로건으로서만 활용했던 그런 아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로 그냥 문화 쪽으로 들어섰으면서 노동자 주체 형성에 관한 글도 쓰고 문화과학 같이 활동도 하고 또 기호학을 공부하고 대중문화를 이제 공부하고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혼자 또 몇몇이 같이 작업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화과학과 이제 결별하면서 문화는 10월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인식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 지금은 노동자 일상이 철저하게 심문하지만 불구하고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저는 이제 비체라는 그 objection이라는 그러니까 비열한, 저열한 또는 인간이 이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까지 이제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노동자 운동을 이제 인식할 때, 현재의 상태를 인식할 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이 새롭게 생각하는 시작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뭐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연구가 되고 일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이 의미 있는 어떤 그 주체를 부상하게 된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70년대부터라고 하면 이제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학과를 들겠지만 80년대라고 이제 하셔서 저는 95년 민주노총 건설서부터 97년 노동법 개혁에 대한 그 투쟁 그 시기 뭐 정확하게 그냥 민주노총 건설로 이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가 이제 좀 중요할 텐데요. 이 민주노총 건설은 이제 전노역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민주노총 건설이 되어가는 것이고 전노역은 이제 이 육체노동자들 중심으로 이제 조직됐던 것이 굉장히 전투적이었었고 탄압을 또 굉장히 심하게 받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각종 사회 단체들인 지원 이런 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전노역을 이제 그 주도성이 다른 쪽으로 전노대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또는 새로운 어떤 노동조합들이 이제 더 가세하면서 현장 활동가들이라고 할까요? 단체들과도 지식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선별화되어지고 협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특정한 어떤 방식의 이제 조직화들이 이루어지고 됐죠. 그런 것들이 다른 식으로 또 이론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유연화 문제. 유연화 문제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비정규 인력을 갖다가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좌파 연구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현장파 같은 저희들을 이제 비합리적이다, 심지어는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평양 지하철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늘 이제 욕을 얻어먹고 그랬죠. 합리적이고 이 어떤 주랑 적인 그런 입장들이 이제 주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쩔 수 없다, 전략적 선택으로서 유연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신 민주노총이 합법화됩니다. 그죠? 이런 그 역사, 숨어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 이제 95년 민주노총 건설, 유연화 논쟁, 전략적 선택, 또 노동법 계약에 따른 총파업 투쟁들, 그런 그 민주노총의 합법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노동자들의 현재의 노동자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화되어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 결과 97년 이후 시기는 실질적으로 계급적인 분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이 계급 논쟁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옛날에 많이 했지만은 성화모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하는데 지금 또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계급 상태가 어떤가 제대로 검토하고 또 전반적인 계급 관계들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필요한 거죠. 실제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고 공간 또는 지역적 분리들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자들이 거주 지역들이 재개발되어지고 이동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이제 새로운 지역들에서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탈학교 현상 같은 데서도 나타나겠지만은 이 계급 재생산, 즉 교육 문제에 관한 심각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사회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급 재생산 등이 사회적 문제가 아주 새롭게 대두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 또야겠지, 소수자, 비신 노동자 등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범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기존에 이제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어떤 이 사회 문제를 보려는 어떤 프레임들이 바꿔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회문화적 변동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노조 운동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 구립97 총파업에 대한 대응에서 보듯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 열망과는 좀 이반되어지는, 그러면서 조합을 정비하고 조직화하는데 더 이제 관심을 갖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에 더 이상 유효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얘기해 보면은 우리들의 직업 구조가 많이 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IMF 이후로, 구립97 총파업 이후로 그런 식이 하는 거 보이고, 고용 형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 일상의 삶도 과거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시간 등이 이제 조직되어지는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 감각적인 풍경 자체가 이제 변해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시기가 이제 7년이 아닌가,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건설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중요한가? 바로 이 당시에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했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 노동자 위기 상태에 빠졌는가라는 거죠. 또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 자체가 철저하게 황폐화된 그런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스스로 선택한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인신론적인 어떤 그런 장애 같은 것들이 뭐가 실려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민주노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였었습니다. 대답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 일단은 뭔가 답변이 일단 이루어졌는데요. 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미진하거나 아쉬운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요. 노동위원화를 허용하면서 이지러지게 된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 있잖아요. 80년대에. 그런 가능성들이 어떤 식으로, 비록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절됐다거나 굉장히 약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보신다면 또 뭐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지나가시면서 그 소원원 선생님이 뭐 계급론 관련해서 조기 얘기하고 그 와중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말씀하셨는데, 트라우마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게 또 계급론적인 관점에서 또는 계급적 관점에서 뭔가 의미 있는 목소리를 지금 내는데 되지 않을까? 첫 번째 80년대에 뭐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투쟁들 바로 다 아시다시피 이 전체 열사 분신 사건 이후 이 동료와 친구들 또 후배들에 의해서 청계 피복노조의 투쟁, 민주화 운동 이러한 아주 치열하게 또 여성 노동자들 투쟁도 이유로 지속돼요. 또 이제 이 중반에 이제 대우자동차 노동명 파업, 또 87년 노동자 투쟁이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더 그런 것들이 최고적으로 쫙 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90년대 전누락 공사. 그 당시에는 정말 노동해법방을 자신있게도 다들 외쳤고, 대해서부터 정말 과감하게 맞섰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 뭐 중요한 각각의 고유한 어떤 특성, 그런 데 대한 연구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역사하는 분들이 이제 보수적이라서 현대사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70년대, 80년대 노동명 파업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이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노동 현장에 투신하고 노동조합 운동을 정치화시켰는다는 논문을 쓰고 유경수 선생님 그런 연구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투신했었고 어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했었고 왜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연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활동과 론 또는 행동 액티비즘에 관한 더 많은 논의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그 문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 문제, 제 문제로서 이제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계급론 문제는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현학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그 논쟁이었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현학적이다 보니까 논쟁을 위한 논쟁 성격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경험적 현상에 우리의 그 사회의 어떤 그 노동자들의 삶 구체적으로 천착한 연구와 논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에서 되어졌던 이론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재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어떤 성과들이 없었고 반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의 연구를 또 해야 될까? 또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그 문제 인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뭐 아직도 뭐 ML 통진당 이렇게 터지는 거 얘기 보면 정리 안 된 거죠.
우리 문제를 침착하지 못하고 저는 뭐 이제 섀도우 복싱이라고 해요. 제대로 맞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냥 싸우는 거지.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게 혼란작구만.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그때 선배에 썼던 글 이렇게 잘 모른다고 이제 그때 너참 엉터리구만 이렇게 이제 피해버리는 거죠. 뭐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못한 그런. 그래서 구체적이고 천착한 이런 논과 논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제가 뭐 곁다리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1번 질문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뭐 더 찍은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한 30초 기다렸다가요. 바로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좀 물어볼 수 있는 게 저는 요즘 경제에서 이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의 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시작해서 보냈는데 여기저기 강좌 같은 데 듣다 보면 이 민주노총,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게 되는 합법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그 당시 그게 이루어져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냥 제가 그거를 말씀하신 걸 그대로 썼는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현재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민주노조 운동 20년 남아요. 민주노조 20년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정도는 좀 소외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 토론 저자들 필자들이 토론 모임을 제가 그때 한번 했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유연한 문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어느 분들이 연막까지 텔레비전만. 근데 이제 이 근데 이제 그러면 민주노총 조직의 전국적 건설과 합법 그것이 얻는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후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버리박는 땅에 맹탕에 해야 되는 그런 식 싸움 하지 말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는 거. 그런 대안들 중에 보다 나은 그런 대안들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유연한 논쟁을 소모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후의 어떤 노동자 운동, 또 한국의 어떤 노동자 정치 미래를 생각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략 선택이라는 그런 논의, 예약 주장을 했어요. 근데 미래들이 생각한 미래들 다 다뤘던 거죠. 논의는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파들이 이제 그런 논의들을 못마땅히 잘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다수 저희 월 총회 민주주의 그냥 배제되어진 노동자 모습이었으니까 없었습니다.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시간 두 번째. 네, 두 번째로 제가 여기 읽을게요. 문화연구 10월에 문화연구 10월에서 노동자 혹은 노동계급 문화연구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앞서 민주노조사나 노동자 운동사 같은 역사소설이 있었는데 노동자 문화연구는 이런 역사소설에 담겨있던 시각과는 어떻게 다른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느끼셨던 그러니까 뭐 얼추 맥락을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의의와 또 이제 느끼셨던 난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하고요. 이게 뭐 저희는 잘 몰라서 추가한 질문입니다만 문화연구 10월을 회상한 거랑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관련을 맺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무슨 해상과 관련이 어떻게 관련있는지 참 연결이 좀 어려웠습니다.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야수진의 여러 접근들 중에 저는 이제 연구가 이제 문화연구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아세리안 크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연구 문화연구 아세리안이라는 가르치다 그걸 이제 넘어서 다양한 문화들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신작가들의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세르 제자들도 아세르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했습니다. 아세리안이라고 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가 주로 참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앙쉐르 하고 이제 바디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 포스 아세리안 그런 알리바르고 이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고 영향을 많이 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디우의 동료인 이제 스병 라자리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이 이름의 인류학이라는 책이 그 번역이 20년 전에 이 그 라자리스는 이제 그 정치를 아주 독특하게 저희 정치는 사고 또는 주체성 이라고 약간 고유한 개별성을 띤 어떤 주체성 또는 사고가 이제 정치다라고 봅니다. 이런 그 생각은 이제 바디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 사고라고 하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어디나 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 드문 시소한 우리가 사고 맨날 합니까? 사고 잘 안 하죠, 그죠? 정해진 대로 그냥 삽니다. 사고 드문 거의 안 하죠, 평생. 그런데 정말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사고들을 하는 뭐 이런 어떤 곳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역사적 시기에 있을 수 있겠죠. 이 정치는 따라서 희소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그 질을 갖는 사건으로서 독자적으로 이제 구성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갖에 기초한 독특한 어떤 주체성, 또 주관적인 어떤 그 사후의 경향들, 그것들 갖다가 이제 정치, 이렇게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한 예를 드는 게 이제 자코뱅들의 어떤 정치, 자코뱅들의 정치,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타락에 대한 반대하고 일반적인 선, 추구하는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응하는 이런 그런 주체성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막스주의, 계급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 계급주의적 사고는 이제 계급주의적인 국제적인 어떤 혁명운동으로 확대되어지고 자본주의가 이제 넘어서는 그 운동을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논을 통하여서 이제 기대하고 예측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막스의 어떤 계급주의 양식 또는 잘못되면 이것이 이제 이론주의로 빠지게 되는 막스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국제 혁명운동으로 발전하여서 자본주의에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코뮌도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이제 당이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이제 특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정치 그런 사업 역사적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볼셰비키적인 양식. 볼셰비키 독특한 시기 동안 존재했던 볼셰비키적인 양식은 굉장히 규율화된 어떤 조직들을 가지고 자발성이나 기회주의나 개량주의, 노동자주의에 과감하게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이제 전의로서 어떤 활동하고 당이나 강령에 아주 충실하는 거, 강조하는 거.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조건부 혁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화되지 않으면 혁명할 수 없다. 그죠? 의식되고 선진된 분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가능하다. 대중들의 자발성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독특한
즉 사고하는 사람들, 전투적인 의식화된 인자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정치학, 볼셰비키. 마오주의 양식, 마오주의, 대중운동, 대기반한 정치죠. 마오주의 양식. 이런 네 가지 아주 독특한, 이게 또 우리가 또 든다는 평의의 양식, 이런 것도 들 수 있는 거죠. 평의의 정치 양식.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노동자 운동도 민주노조 정치 양식,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독특한 역사적 시기 동안에 일정 시퀀스인 거죠. 시퀀스 동안에 존재했다가 시효선언 되어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볼 때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주체성들,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민주노조 정치 양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자리수의 이런 논의들을 갖다가 이제 민주노조 운동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치와 역사에 대한 생각 다른 거. 역사는 이 독특한 어떤 질을 갖는 일정 기간 들 이렇게 연대기적인 이런 식의 어떤 역사서술가 아니고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어떤 주체성 또는 사고에 근거해서 이제 역사를 인식하는 탐구에 관한 이런 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민주노조사나 노동자운동사는 특정한 활동가들의 영웅적인, 선도적인 어떤 그 활동, 성취들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서술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리자들의 어떤 그 운동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주체성 또는 어떤 사고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엘리트라든지 영웅 중심 어떤 그런 역사 수술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조 운동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정치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존재했었던 주체성으로서 이제 살펴 조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작업은 사실 민주노조 운동의 시효 소멸을 확인하는 결국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효한 운동이 되지 못하고 다양한 어떤 이 새로운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들을 야기하는 그런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특성들, 특징들을 갖다가 더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낸 작업. 그것이 바로 이제 민주노조 정치라고 하는 이런 거다. 확인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장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확인들을 좀 이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민주노조 운동이 이제 엘리트 중심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고, 이 노동자 정치와 노동자 문화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어 왔지만 또한 이제 부정적인 효과들을 야기했다. 그 부정적인 효과들로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노동자들의 개별성을 억압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 현장 활동을 하면서 막 영리해 바로 그런 공동체, 개별성 억압하는 문제입니다. 엘리트 중심적인 어떤 것은 결국은 활동가들, 즉 엘리트들 중심적인 문화적 제한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었죠, 배제되었죠.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승리자, 살아남은 자 중심의 역사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들의 어떤 그 상당히 높은 의식 수준과 고유한 어떤 문화가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되어진다.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들만이 공유한 그들만의 문화였던 거죠. 자기들에게 이제 도덕적이고 이념적이고 앞서 있었고 했지만은 그러나 본
동료들한테 공유되어지 못하고 동료들은 그들을 막 점차 거리를 두면서 그들과 우리 구별을 하게 되어지고 하고 대단한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렇지만 나는 근데 이게 다 자기가 거리가 두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공동 문화로서 확산되지 못했을 한계들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공통 문화로 이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뭐 공자인을 넘어서서 또 공자에서 다양한 상황을 넘어서 일반화되어지고 지역이나 가족 이런 쪽에도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문화를 갖다 더욱 공부화 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을 나가지 못하고 노동조합 국가 어떤 그 중심의 어떤 정치로 기존의 이제 노동자 운동 성과들을 갖다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제 전개되어지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의회주의 정치로 단일화되고 환원되고 말이죠. 그래서 일껏 섰다 꺼놓고 잘 해놓은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전이해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게 황폐화됩니다. 지역 문제, 공장 다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죠. 굉장히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또 엘리트 중심적으로 이제 사고와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 노동자 정치가 의회 정치 또 신자주의 통치와 연루되어지는 퇴행하는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공장에서 지역에서 또는 가족 등에서 노동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당시에 노동자 많이 노동해방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노동자라는 말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고 정규직, 비정규직 특정하던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느냐 고용 형태인 거죠, 그죠? 노동자들이죠, 다 같이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라는 이름을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복지수의 혜택 대상자 그런 식으로 노동자 이름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리고 관리나 통치 문제 또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어떤 문제로서 노동자들의 삶을 갖다가 대하게 되죠. 대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노동자가 그런 이름을 이제 사라지는 결과를 야기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동자 문화 제한성, 운동의 제한성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현상을 인식하고 다양한 논의들을 이제 진행하거나 또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계급주의적인 그러면서도 외제적으로 재단하는 아까 이제 그거 이런 거다 그람시아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 행태를 갖다가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내재적으로 우리들의 삶 그 자체의 문제들을 천착해서 거기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화해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을 갖다 부과하거나 외국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거나 하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이런 외제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일 수도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거리를 둔 실제 우리들의 실제 삶들과는 거리가 있는 따라서 구체성이 결여되어진 추상적인 부호로 끝이 가능성이 큰 이런 정책이나 이론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노동자 정치를 사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90년대 초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신경 전략에 대한 어떤 반대 싸움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제대로 이제 구체적인 운동으로 이제 천착하지 못하고 조직
위한 방편으로 도구로서 활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면서 실제로 이제 그 이전의 노동자 운동의 성과들 이라고 할 수 있는 특한 노동자가 들었던 장소들은 점차 이제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노동자들이 고유한 장소, 고유한 노동자 어떤 그 사고들이 이제 점차 이제 볼 수 없는, 관찰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을 이제 전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외지적 접근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지적 접근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외지적 접근이 뭐 당연히 뭐 이론을 가지고 현상을 이제 인식하고 또 구체적 정책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식의 문제가 되는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대중들의 구체적인 사고와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서 이론을 부과함에 따라서 대중들을 대상화하고, 따라서 이러저러한 우리들이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사고와 강한 특정 행동 양식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합리성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부족해서, 의식화가 안 돼서, 대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위제적으로 재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내적인 그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찾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독단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그 인정하지 못하고 또 따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조직 정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이론으로 현상을 재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통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파하고는 이만큼도 얘기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외국인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화가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그 소통, 문화적 차이가 인정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의 굉장히 내부에서 보면 이제 독단주의와 지식유체도 보면 또 분화 또는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권위주의가 이제 일반화되어지는 이런 위계적인 조직 구조가 강화되어지고 비밀주의적으로 지식 독점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우리가 반성하는 이런 과정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반성하지 않으면은 국민당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PD분들, NL분들도 특히 PD들은 우리는 관련 안 됐는데 뭐 똑같습니다. 조직적인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 거죠. 직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자기 문제로서 고민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진단할 수 있는 이진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언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언어가. 그래서 저는 그 언어를 갖다가 찾아서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바로 그런 언어들인 거죠. 과학주의다, 이론주의다, 이런 것들, 경험주의, 현실주의 정치논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이고 천착한 그런 그 탐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독점, 위계화를 강화하고 지구체도고 차별을 강화시키고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논의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경험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엄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분석과 검토가 없이 몇 개 피상적으로 관찰한 걸 갖다 일반화시킨 걸 갖다 경험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 경험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때는 맞아. 근데 중요할 때 안 맞아요. 중요할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롭게 조금 다른 상황 있을 수,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것이 안 맞는 거죠. 틀리는 겁니다. 아주 틀려버려요. 그래서 직권 조인을 하고 이상한 대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 개념을 제대로 형성해내는 노력, 과정이 없었던 거죠. 철저한 역사인식, 철저한 과학적 이론의 공부가 그것을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완성하고 새롭게 변해나가는 과정이 없으면은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죠. 엘빈 토플러를 보고서 감명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김문수 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지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이론을 갖다 더욱더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 만능주의, 실용주의, 현실주의 정치론. 현실주의 정치론은 해봐라. 뭐 할 수 있어. 당장 이해 할 수 있어. 못한다. 하면 연구해야 돼. 누구는 다른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 정책 외국의 사례들 얘기하는 연구자들 끌어다가 좀 다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서 불러다가 일시키고서 그거 가지고 정책을 삼고 슬로건을 뽑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들을 갖다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기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용주의 정치론이고, 그럼 뭐 네가 해봐 못하잖아. 시행착오 경무가 되는 비판하고 치고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 못하게 되죠. 얼쟁이 현실주의 정치론에서 의회주의가 팡치게 됩니다. 국회의원 아는 사람, 한 라인 형성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라인, 선후배, 관계, 이런 어디 출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인 거죠. 계급주의와 이데올로기주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계급주의 아까 막스 얘기했지만은 외의제적이고 과학적인 외의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채착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론에 근거한 어떤 예단, 추상적인 어떤 예단까지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따라서 대기하고 추수하는 그런 경향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주의는 이제 실천을 강조하고 정치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정치 그 자체가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연구 성과들, 작업들을 갖다가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데 못합니다. 예술활동 타 정치성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되니까 제대로 된 작품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연구자, 예술가들은 이리저리 동요하고 진정한 과학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동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극진화된 어떤 행동주의가 나가거나 또는 뭐 아주 이론주의로 빠지거나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되고, 이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정책 사고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경향들은 결국은 추상적인 그 사고 운동, 사고 조작을 통해서 결국 당운동 또는 의회주의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68세대가 이제 그런 68세대들이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의회가 되고 의회주의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는 일부는 이제 신자유주의 천병들이 그래서 이데올로기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386 이제 그런 것을 보이지 않냐 저는 하여튼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전략 공유들 이런 것 모든 걸 정치화시키는 경향입니다. 이 사고 또는 과학적 작업, 예술 활동의 질하고 정치적인 행위는 다른 이집적인 영역, 활동의 영역인 거죠. 한나 아렌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적인 것 갖다가 외제적으로 그냥 접합시키려는 이런 경향들이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주의로 빠집니다.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운동을 확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용어들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직에 대해서
조직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운영되는가를 갖다가 돌이켜보고 또 활동할 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현장 지향적인 어떤 그 탐구 결과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는 이런 그 접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론을 개발했는데 와해와 포화의 그 방법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게 이 책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이걸 매뉴얼화를 갖다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뉴얼화 하려면 이제 현장 활동가들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실천하고 생기는 문제점들을 갖다가 다시 검토하고 다시 쓰고 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조직화를 하다 잘 안 됐어요. 받을 수 있는 단위가 불쌍히 할까 뭐 어디로 할까 하다가 잘 안 돼서 활동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조직 내부로 10월 내부로의 문제가 되고 연구자들 활동가들 간의 어떤 또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려고 하고 해서 제가 이유를 좀 보자 기약하면서 이제 좀 규모 있게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서 연구소를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람시안이다 또는 뭐 문화주의다 또는 포스트 모던이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외제적인 논리들을 갖다가 재단하는 이런 속에서 저희들은 뭐 판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 활동가들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이론화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무기를 만들려는 작업을 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연구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10월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결국 과거에는 이제 과학주의와 이데올로기 주의에 빠져서 정치와 이제 과학 연구를 그냥 예지적으로 결합하려는 이런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려는 노력들을 우리 했습니다. 이제 했지만은 다시 또 부딪히는 거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외주적이고 교육주의적인 그런 접근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래서 뭐 세미나 정도나 간간히 만나는 정도이지 더 이상 진전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 제 문제, 활동가와 연구자 문제들을 갖다가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활동가는 RMT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재현의 문제, 또 언어의 문제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재현과 요즘에 이제 비고치키 그 역사, 문화적인 어떤 접근으로서 어떤 교육 또는 뭐 심리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접근이죠. 이런 접근들을 갖다가 검토해보고 있고 뒤에 좀 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중에는 사실 제일 짧은 질문인데요.